상상력을 뛰어넘는 경이로운 세상, 곰의 땅끝으로 갑니다. 겨우내 꽁꽁 얼어붙었던 지구, 마침내 봄이 오는데요. 곰이 겨울을 보낸 동명굴에는 새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UMC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뉴스 퍼레이드로 진행하며 오는 8월 3일부터는 정식 앵커가 나와 목소리가 아닌 앵커가 직접 진행하게 됐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뉴스입니다. 온 세계가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공포감과 고통으로 이어지는 파국지세로 퍼지고 또 겪고 있지만 정작 이 변이가 처음 발견된 인도는 오히려 진정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달 23일 인도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 2차 대유행 당시 한때 40만 명을 넘던 1일 신규 확진 환자는 크게 줄어들어 21일 현재 일주일 평균이 평상시의 10배 이상 적은 4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1회 이상 백신을 맞은 인구 비율은 23.6%로 비슷한 시기 접종을 시작한 영국의 68.3%, 이스라엘 66.4%와 미국 55.8%에 비해 크게 낮고 2차 접종률은 6.3%에 불과한 것을 고려하면 단번에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낮은데도 확진자가 크게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는 인도 보건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6에서 7월 실시한 4차 전국 코로나 항체 조사에서 6세 이상 인구 67.6%가 항체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발표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인구 70% 이상이 항체를 가졌을 때 집단 면역 상태에 도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도는 이 기준에 거의 근접해 있습니다. 현재 감염병 전문가들은 항체 보유자 중 최대 90% 이상을 백신이 아닌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회복해 면역을 갖게 된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적 면역은 어떻게 형성되고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 것이냐의 의문에는 코로나에 걸렸다 회복하는 과정에서 면역세포인 B세포가 증식해 항체를 생산합니다. 이 항체는 바이러스의 스파이크에 먼저 결합해 인간 세포가 감염되는 것을 차단한다고 합니다. 바이러스가 사라지면 B세포도 대부분 없어지는데 이들 중 일부인 기억 B세포는 바이러스 정보를 저장해뒀다가 나중에 바이러스가 재침입하면 빠르게 항체를 만들어냅니다. 이와 별개로 또 다른 면역세포인 기억 T세포도 침입 바이러스를 기억했다가 재침입하면 이를 직접 죽입니다. 이로운 세포가 우리 몸에서 얼마나 지속하느냐가 면역 기간을 좌우합니다. 통상 8개월 1년 이상 지속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도에서 또다시 감염이 확산될 가능성에 대해서 인도의 학연구협의회는 인도에서 코로나 3차 유행이 이르면 오는 8월 말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1, 2차 대유행에서 얻어진 면역 기간이 끝나가고 항체가 없는 4억 명을 중심으로 다시 확산세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다만 예상 1일 신규 감염은 10만 건 정도라고 추산했습니다. 실제 각국 코로나 연구진들은 단기간의 변이 출몰 상황에선 재감염이 흔하지 않다고도 주장합니다. 이달 초 발표된 뭄바이 인근 푸네 지역 DY 파틸 의과대의 항체 추적 연구에 따르면 이전 감염자 1081명 중 작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재감염자는 13명에 그쳤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치료제를 찾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학 전문가 연합이 구충제 이버맥틴에 대해 전 세계의 의학계가 주시하고 있습니다. 방역 일선 의료인 연합인 FLCCC와 영국 이버맥틴 연구 장려 단체인 버드는 지난 24일 세계 10여 개국에서 온 오프라인 행사를 열고 코로나19 치료제로서 이버맥틴의 효능을 점검했습니다. 이들 두 단체는 지난해부터 이버맥틴의 오프라벨 사용 캠페인을 펼쳐왔습니다. 오프라벨 사용은 적합한 약이 없거나 환자가 위독한 경우 식품의약당국이 허가한 용도의 목적으로 의료기관이 약을 처방하는 방법입니다. 버드의 공동 창립자 테스 로리 박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버맥틴은 코로나를 예방한다면서 이는 봉쇄 완화, 전염병 확산의 재봉쇄 등 끝나지 않는 순환을 탈출할 기회이자 경제 재개를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버맥틴은 구충제로 식품의약국 FDA 승인을 받았으며 코로나19 치료제로는 허가가 나지 않았지만 각국에서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연달아 발표되고 있습니다. 작년 4월 호주 로얄 멜버른 병원의 빅토리아 감염병 연구소의 레온 칼리 교수팀이
국제학술지 항바이러스 연구에 게재한 논문에 따르면 세포 배양 실험에서 이버맥틴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48시간 이내에 사멸시켰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올해 1월 영국 리버풀 대학 연구팀은 방글라데시, 아르헨티나 등 개발도상국 환자 1,400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이버맥틴이 코로나19 치사율을 80%가량 낮추는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를 얻었었다고 보고했었습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 WHO는 임상연구 용도로만 이버맥틴 사용을 허가했으며 미국 국립보건원인 NIH는 아직 중립적인 입장입니다. 두 기관 모두 아직 사용 권고안을 내기에는 데이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청해부대의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와 관련 백신 접종을 위해 현지 오만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러한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외교부는 국방부의 협조 과정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지 무관이 오만 당국 실무자와 2차례 통화한 것이 전부였던 탓이었습니다. 외교적 협의로 볼 수 없는 단순 실무 문의를 두고 군 당국이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뒤늦게 면피성 해명만 내놓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 장관은 26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유엔의 협조를 구하는 등 현지 백신 접종을 추진했느냐는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백신을 현지로 보내는 문제를 놓고 오만 정부의 협조를 구했는데 잘 안 됐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외교부는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오만은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이유로 국적자와 거주비자 소지자에 한해 입국을 허용할 만큼 강력한 봉쇄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런 상대국 상황에다 백신 접종은 장관급에서 외교 총력전을 펴도 성사가 될까 말까한 사안인데 실무자 청원만으로 협조를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외교당국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가 청해부대 34진의 작전구역을 변경할 당시 군 수뇌부의 의견이 배제됐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은 앞으로 백신을 맞지 않으면 해외 파병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내용의 개선안을 보고했습니다. 현재 파병 장병 1,010명 중 56명은 본인 판단에 따라 백신을 접종하지 않고 나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청해부대 집단 감염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26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구속 수감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6일째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한결같은 청와대는 입장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김 전 도지사 수감은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며 문 대통령을 비롯한 윗선 개임 여부 규명을 위해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이번 사건의 몸통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 전 도지사는 지난 대선에서 문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수행, 보좌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문 대통령은 김 전 도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21일 이후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김 전 도지사 판결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어떤 언급을 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도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청와대의 공식 입장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사과에 인색하다는 점을 차지하더라도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들고 나왔으며 일부에선 배후론을 제기하며 대통령 하야론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물론 청와대가 입장이 없다고 한 것은 문 대통령의 야당 대표 시절 발언과 상충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집권 초기 세월호 사고나 위안부 문제 등 박근혜 정부의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사과 카드를 들고 나왔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지금까지 사과를 정치적 도구로 활용해 왔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취임 직후 세월호 유가족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정부를 대표해 머리 숙여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고 위안부 할머니를 만나
할머니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할머니들의 뜻에 어긋나는 합의를 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일은 모두 박근혜 정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야당 대표 시절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 청와대가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이번 침묵은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김경수 사건의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입을 열지 못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다스 실소유 의혹으로 중형을 확정받은 뒤 안양교도소로 이송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병치료차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와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병치료차 병원에 입원한 뒤 아직 퇴원하지 않았습니다. 27일 법무부는 이날 오전 9시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병치료차 서울대 병원에 입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중형을 확정받고 동부구치소에서 수용 생활을 하다가 올해 초 안양교도소로 이송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당뇨, 기관지염 등 지병으로 지난해 12월부터 2달 가까이 병원에 머물렀다가 퇴원했고 지난 4월 정밀검사와 진료 목적으로 나흘간 입원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로 지병이 악화될 수 있다며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요청하기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후 통원 치료를 받던 중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주치의 등 소견으로 재입원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병원 측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신병 치료에 집중할 예정이며 퇴원 일정은 미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정농단 사태로 중형이 확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난 20일 지병치료차 서울 성모병원에 입원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어깨 부위 수술 경과를 관찰하고 허리 통증 등을 치료하는 차원에서 입원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2019년 9월 회전근개, 파열 등으로 입원해 수술을 받았고 78일 만에 퇴원해 서울구치소로 돌아갔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장성민 세계아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이 26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책임론을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장 이사장은 이날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를 통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 사건의 전말을 책임지고 있었던 윤 전 총장도 그토록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면서 왜 당시 이 사건의 전모를 전 국민 앞에 파헤치지 못했는지에 대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서울지검장을 맡고 있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왜 이 사건에 눈 감았냐고 지적했습니다. 장 이사장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이런 엄청난 사건에 눈을 감고서 어떻게 삼권 분립, 법치주의를 강조할 수 있냐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특히 장 이사장은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윤대진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김경수와 노무현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한 사이였다는 점과 윤 전 총장과 윤 당시 1차장이 절친한 사이였다는 점을 함께 거론하며 이런 관계가 작용한 것이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장 이사장은 선거 여론 조작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용납될 수 없는 국기 파괴의 범죄 행위라면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출발도 문 대통령이어 종착점도 문 대통령으로 사실상 문 대통령이 최종 책임자이고 이 사건의 주범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희 결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 하나입니다. 청와대가 27일 남과 북이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그간 단절됐던 남북 간 통신연락선을 복원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박 수석은 남북양 정상은 지난 4월부터 여러 차례 친서를 교환하면서 남북 간 관계 회복 문제로 소통해왔다며 이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단절됐던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합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수석은 두 정상은 남북 간의 하루속히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를 다시 진전시켜 나가자는 데 대해서도 뜻을 같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남북 간 통신연락선의 복원은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남북통신연락선은 지난 2018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유지돼 왔지만 지난해 6월 9일 북한의 일방차단 이후 13개월 동안 완전히 끊긴 상황입니다.
오늘의 LA 카운티의 코로나 확진자 상황입니다. 오늘 26일 오후 현재 새로운 확진자 1966명이며 사망자 수는 4명으로 공식 보고했습니다. 현재 코로나 확진자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 수는 745명으로 사망자 연령은 80대 3명으로 보고됐으며 1명은 18세에서 29세로 확인됐습니다. 새로 발생한 확진자 수는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사망자 수는 점차 하락하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코로나의 치명적인 위험 요소는 현저하게 낮아졌다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언론들은 확진자 수만 보도하고 정작 치명적인 요소인 사망자 수는 보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희 KUMC-TV는 반드시 사망자 수와 함께 보도해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이상 오늘의 KUMC 뉴스 퍼레이드를 마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